자, 이제 깊이 있는 분석으로 갑니다. 실적을 추적하는 코너가 되겠고요.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만한 또 기업들, 진행형 기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죠.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IT 요즘 힘들어서. 네, 네, 힘듭니다. 힘들죠. 자, 이게 시장이 조금 활황이 돼야지 좋은데 값어치를 제대로,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는 밸류에이션이지만 뭐 측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어렵죠. 맞습니다. 자, 그래도 뭐 실적을 계속 추적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타이틀은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서프라이즈가 가능한 기업은 네. 뭐가 있는지. 네, 간만에 5G 통신 장비 가져왔는데요. 5G 통신 쪽으로. 네네. HFR입니다. HFR. 네. 한글로 되는 거죠? 네네. 사실 영어식 표현일 텐데.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화면 상단에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만 HFR 이 뭐하는 어떤 회사인지 지금. 네네, 유무선 통신 장비 회사고요. 원래는 이제 SK텔레콤에서 2000년도에 이제 사내 벤처로 시작한 회사고요. 원래는 이제 중계기 부품 쪽을 주로 하다가 이제 지금은 그 유무선 그 쪽을 이제 연결해주는 이런 쪽 이제 프론트홀이라는 장비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고, 이제 무선 사업부하고 유선 사업부 쪽이 한 85대 15 정도 됩니다. 지금은 이제 무선 사업부 쪽이, 그러니까 모바일 액세스 부문이라 그러는데요. 그쪽이 이제 대부분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사실 키포인트 핵심 장비는 프론트홀이라는 장비입니다. 네. 네. 프론트 홀. 네네. 어려운 장비니까 이 프론트 맞습니다. 홀이 어떤 장비인지. 네네. 예. 이게 이제 4G 때까지는 이제 이 프론트홀이라는 장비가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신호를 처리하는 DU라는 부문이 있고요. 통신 그 기지국에 보면 그리고 이제 RF를 처리하는 RU라는 부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4G 때는 일체형으로 되는데요. 5G 같은 경우는 이제 직진성이 강하고 주파수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DU를 한 곳에 모아서 처리를 하고요. 이제 RU만 안테나만 곳곳에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결해주는 장비가 이제 프론트홀이라는 장비고요. 이게 이제 점점 더 앞으로 이제 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도 어려운데. 네네. 이 데이터 네. 전송이 많아지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기지국 통신 장비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안테나를 가지고 이제 뭐 신호를 받아오잖아요. 그 자체에서 이제 디지털 신호를 그 기지국 자체에서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 곳에서 모아서 이제는 한 곳에서 모아서 하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기지국은 이제 거기 안테나 덩어리만 붙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네. 그래도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자, 글로벌 네. 5G 투자 네네. 진행이 이제 뭐 보편적으로 빨라지고 사실은 네. 5G보다는 거의 6G를 바로 건너뛰는 거 아닌가라는 네네. 느낌적인 느낌은 계속 주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얘기들은 이제 5G를 네네. 하겠죠. 그렇죠. 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네네. 실적이 우리 그 HFR에 영향을 주게 됩니까? 네, 일단 뭐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는데요. 네, 이제 이게 우리 그 재작년에 막 그때 KMW나 뭐 이런 회사들 막 기대감으로 올랐던 네. 그때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뭐 그 사실 5G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HFR 같은 경우는 그 낮아진 기대감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떻게 뭐 아웃퍼폼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이제 2분기가 왜 이렇게 좋았냐면 환율 효과가 좋았고요. 수출 쪽 네네. 비중이 있나 보죠. 네, 수출 비중이 70%, 80%까지 올라왔고 이제 그동안 국내 쪽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해외 쪽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이연된 매출이 또 2분기에 한 방에 반영된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재고를 많이 당겨놨습니다. 그 재고가 팔리면서 이제 그 스프레드를 많이 먹은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이 통신 장비 쪽도 삼성이 움직이느냐 이 네네. 부분도 있을 텐데 뭐 네네. 북미향 얼마 전에 인도하고 네네. 미국 쪽에 삼성의 진출 소식을 언뜻 본 것 같은데 네네. 통신 관련된 특허가 굉장히 많죠, 삼성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5G 쪽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면 네. 이게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북미 쪽으로 좀 수주를 많이 받고 있고 그게 이제 지난 6월쯤에 나왔던 게 이제 버라이즌 향으로 5년 그렇죠, 동안 그렇죠. 8조 원 네. 공급 그게 나왔고 맞아, 그래, 그 기억이 때문에 나네. 한번 좀 좋았었고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시장을 기대할 거는 미국 쪽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럽은 뭐 전쟁하느라고 지금 난리니까 네.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거고요. 미국 3사 그 통신사들의 이제 캐펙스 캐파 투자 그 규모가 다행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제4 통신 사업자가 또 뛰어들었어요. DC 네.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뛰어들었는데 DC 네트워크스. 네네. 보통 이렇게 이제 신규 사업자가 뛰어들면 그 어떤 그 규제 당국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기들이 투자를 얼마 해서 우리 그 국민들 중에 몇 분 한 20% 정도는 우리가 커버리지를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신규 사업자들은 투자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런 쪽을 대부분 삼성전자가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수주했기 때문에 협력사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거고요. 그리고 HFR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오픈 플랫폼처럼 해서 이제 장비를 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직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훨씬 마진율이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기대할 만합니다. 또 이제 특화망 사업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특화망이라는 게 뭔가요? 이제 통신 우리 그 보통 장비들을 그 기본적으로 모든 게 이제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네. 자율주행차나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게 초저 지연이 필요하거든요. 아. 이게 지연이 1, 2초만 있어도 사고가 그냥 사고.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존 통신망을 쓴다 그러면 통신사들이 제공한 통신망을 쓴다 그러면 트래픽이 몰릴 때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속도가 빠른 걸 해도 사람이 몰리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신 사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물 단위나 특정 지역에서 이 망을 쓸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를 주파수를?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허가해 주는 게 이제 특화망이라고 하고요. 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형 5G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그렇죠. 예, 이게 국내 1호 사업자가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그 자사 그 건물 내에서 로봇용 통신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우리 HFR 장비들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안 들어가는데요. 아하. 지금은 사실 외산 장비 초기이기 때문에 외산 장비가 주력이고 이제 점점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그래서 지금은 국산화를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일부 샘플 매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기대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좀 큰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매칭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 네. 큰 또 매출 기여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통신 쪽도 요즘 탐방을 안 다녀갖고 옛날에 네네. 에이스 테크놀로지나 뭐 네. 그 솔리드나 이런 데 그렇죠. RRH 맞습니다. 거기서 딱 끊겨가지고 그렇죠. RRH가 안테나 덩어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네. 그렇죠. 거기서 멈춰가지고 제가 이제. 네네. 자, 그래서 HFR은 올해 실적은 네네.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올해 그 당초 가이던스는 매출 2,500억에 영업이익 한 450억 정도를 봤어요. 그런데 2분기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매출 3,000억에 영업이익 한 650억 정도로 추정합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900억 정도니까 네, 올해 650억이면 밸류에이션 원래 통신 장비가 밸류 매력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지금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못다한 얘기는 또 네네. 오늘 저랑 같이 네네. 유튜브, 네네. 너튜브 촬영하시니까 39금 증권방송 이형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깨알 같은 홍보 한번 잠깐 하고 네네. 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